일본이요. 내년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와,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효과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을 하면서 국내에 반대도 있어요, 일본에. 어민들 반대 엄청나죠. 왜냐면은 그걸 방류를 하게 되면 그쪽 바다는 사실상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한국, 인접 국가가 어마어마한 반대를 하는데 그냥 일본과 중국은 그냥 서로 상극이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같이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 100% 강력하게 항의 못 한다고 봐. 네. 아, 이거 윤석열이 풀어야 될 정치적 어마어마한 외교적 숙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그냥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후쿠시마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국이 화낼 거야, 떼치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전혀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결정도 너무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지금 일본의 지지통신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국제 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 방출, 반대 없는 한국. 그 반대 없는 한국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딱히 아직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건 선제타격 그렇게 좋아하면서 선제적으로 반대를 했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의 해산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해양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해산물은 아예 못 먹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바다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가 났을 때 1년 동안 태평양을 돌아서 다시 한국 쪽까지 오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에 그 드럼통 같이 엄청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후쿠시마 밑으로 지하로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흘러가는지는 이제 그 바다 쪽으로 계속 이제 관을 연결해 가지고 바다로 방류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줄여서 원안이라고 원안이. 일본에도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있어. 근데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이 계획을 보고하니까 승인해 줬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들 기한 연한 승인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안전위원회인데 얘도 그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거를 승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일본에서 이러한 단체가 얼마나 힘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시위 한번 제대로 못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이웃 나라한테는 피해이지만 자기들한테는 이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한이라는 것 같은 게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도 이제 yahoo.co.jp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뭐 포털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편없지만 아직도 막 텍스트 막 깨진 막 이런 이런 분위기의 포털입니다. 거기에 국진을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윤석열 당선됐을 때도 그 일본은 분위기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장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게 이제 트리튬이라 그래서 그게 삼중수소예요. 저번에 한번 삼중수소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삼중수소가 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전자를 파괴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삼중수소가 예를 들면 수소 하나가 더 붙는 거야.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사람 자체의 형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부위에 나타나면 암이 유발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걸러내서 뭐 다핵종 제거 설비 등으로 막 걸러냈다고는 해. 근데 그건 쇼예요. 가장 핵심인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물을 모아놨어. 나는 어떤 경우는 좀 버리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를 이만큼 모아놨더니 더 이상 이제 모으기가 힘들어. 10년이 넘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지진이 나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세워지는 이유가 냉각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물을 퍼다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그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열을 식히는 그 냉각수 그 부분이 고장이 나면서 얘가 폭발해 버린 거야. 막 하늘을 치솟듯이 뭔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식히려고 하는 그 물을 가삭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냉각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그쪽 후쿠시마를 혹시 여러분 안 가보셨죠? 네.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냉각수를 쓴 거를 계속 모아놔. 이게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생 거짓말이죠. 그보다 더 넓히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그 기술이 생길 때까지라도 모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모을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개포화 상태 이런 게 아니에요. 넓히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예 바다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다로 이제 흘려 보내겠다는데 이거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그래 이런 공론화를 사실 지금 시키는 것일 뿐이지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 조금씩 싸서 말리고 아닌 척하고 그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베란다거나 화장실에 담배 피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거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는 공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다가 원자력 방사능 오염수를 투척을 하는 것 자체가 민폐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전 인류의 평생의 민폐야 애들은. 진짜요. 대체 난 얘들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한국의 대처일 텐데 일본과 관계 개선을 그렇게 오매불망하시는 분이잖아 우리 윤석열 씨가. 후보 시절에도 자발적으로 일본 대사 만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일본 대사 만나고 한국 문재인 정부가 보낸 일본 대사는 아직까지도 일본 총리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한테 항의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봐.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줬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의 수산물이 또 이름 라벨 관리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정식으로 수입해서 오히려 낮은 값에 싼 값에 팔면서 아니 못 사는 사람들은 불량식품도 먹어가면서 버티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런 말 할 개연성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일본에서 뭐 후쿠시마에서는 뭐 방사능 폭발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자 이게 윤석열의 외교 1번이고요. 두 번째 지금 바이든이 한국에 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떠나서 바이든이 한국 왜 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트럼프 때부터 어떤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지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거 말고 경제적인 패권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뭔가 막 계속 막 코드도 막 만들고 막 만들어갖고 여기에 중국에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미국 얘기를 받아주지 않고 한국 독자적인 외교를 사실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IPEF,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하는 게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싸우는 동맹 같은 거예요. 미국이 우리가 박근혜 때 위안부 합의 같은 거,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이 그런 짓거리 한 거거든요. 중국을 향해서 한국 니들이 중국하고 북한에 맞서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나쁘면 안 되니까 위안부 합의 같은 걸 통해서 서로 맺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어긋난 거지.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미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버렸고 끝나버렸고 이제서야 이제 일본이 이거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회의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 이제 한국에도 윤석열이 이제 화상으로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아유 화상.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무역, 중국에 맞서는 무역인데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 2019년인가요? 시진핑이 반도체 굴기라는 걸 선언할 정도. 세계를 제패하는 사업 중에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생산 세계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그 한국보다 훨씬 떨어져 지금은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도 오면은 반도체에 관련한 일정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에 그냥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홀랑 넘어가면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강아지가 일방적으로 꼬리를 치고 달려드는 강아지가 있고 가끔씩은 앙칼지게 할 말을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대하는 주인은 가끔씩 물기도 하는 강아지를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렇죠. 먹이를 줄 때도 가끔씩 물기도 하는 강아지를 먼저 줘요. 근데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강아지는 홀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거 보고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미국 앞에 납작 엎드리겠다는 스탠스잖아요.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뭔가 방패막이처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얘부터 맞아도 되는 거니까 우방우방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식 퀴즈 이런 데 많이 나올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건데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공급망, 반부패, 인권 이런 개념들이 이걸로 이제 경제협력체지만 반부패와 인권을 넣으면서 이게 뭔가 앞에는 공급망을 이야기하지만 반부패나 인권 같은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중국을 맞아요. 압박시키는 거잖아요. 야, 우리 마차님 되게 날카로운데 맞아 그거야. 이 반도체나 이런 무역 관련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치를 넣어버린단 말이야. 네.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외교의 힘은 그 강아지로 예를 들어 주셨지만 진짜 강한 힘으로 제압을 한다거나 상대 의견에 선뜻 들어주겠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협상이나 조율의 여지를 줘야지 거기에 진짜 외교의 힘이 있는 건데 언제까지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야 우리말을 잘 따라줘 라는 그런 확신보다는 이 한국은 견제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야 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그게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게 예. 문제인 거죠. 자, 지금 우리 방송 혹시나 보고 계실 보수 어르신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면 1번. 참. 그러면 한국이 중국과 아니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쁘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6.25 때 태어나신 분들. 유튜브는 제대로 보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무역량이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이야. 4분의 1. 진짜 일본이 올라오네. 훌륭하십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이 망하면 한국 자체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야. 망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드 배치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시 복원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미국도 한국의 위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 꼬리를 치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위치상 한국이 일본은 따라 잡았단 말이에요. 올라섰단 말이에요. 한국 눈치를 봤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는. 근데 일본의 스탠스하고 윤석열의 스탠스가 똑같다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이 미국 바라보는 거나 일본이 미국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을 등져. 가장 큰 타격이 뭔지 아세요? 중국이 한국 걸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은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국가에 가까워요. 심지어 국가에 대한 팬클럽이 있을 정도야. 우리나라 개딸이나 양아들 같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팬화해서, 그러니까 무상화해서 팬클럽을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편에서만 한국 물건 중국에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다니까요. 한국이 처한 위치가 중국과의 관계가 쉽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아까 말해 약간 앙하고 무는 강아지처럼 가끔씩은 한국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